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계시민교육 컨텐츠를 널리 알리려는 브랜뉴 GCED의 블루리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누리는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불을 켜고 냉장고를 이용하며 깨끗한 물을 쓰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기술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과학기술로 인한 이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 문화, 환경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11월 10일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과 관련해 문화와 전통 기술을 존중하고 자연도 보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적정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인간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냐고요? 우선 G세이버를 소개해 드립니다. G세이버는 열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장치예요. 1년 중 8개월 정도가 겨울인 몽골의 추위는 최고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가혹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G세이버를 기존에 사용하던 난로 위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열 효율을 높여줘 연료비를 45% 절감해줘요.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현저하게 줄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적정 기술 아이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난방 텐트도 있죠. 적은 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까지 높여서 쪽방촌부터 모든 집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어요. 피크비전에서 개발한 피크 어큐이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시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시력 검사 앱입니다. 병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전문가 없이 시력 검사 및 눈 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죠. 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사람들 중 추가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안과 문제로 고통받지만 시력 검사조차 받을 수 없는 인구가 11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안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첨단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휠체어는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운전 전반을 도와줘요. 노인, 장애인 등이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잠깐!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세계인권선언의 제27조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누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적정 기술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 기술은 모두를 위한 기술이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 환경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죠. 실패한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는 라이프 스트로우로 한때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10개의 물건 중 하나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화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구매를 하려면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인 기니웜을 박멸한다는 명목으로 라이프 스트로우를 공짜로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 특정 집단들만이 무료로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싸움이나 폭력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흡입하여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플레이 펌프 또한 실패한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플레이 펌프는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나오는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탱크에 저장한다는 아이디어로 아프리카에 천여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노동 착취 문제가 대두하였고 펌프 효율 또한 좋지 않아 방치되었답니다. 한 지역 주민은 펌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왜 우리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펌프가 이곳에 왔어요 라고 하며 적합성의 문제를 제기했죠. 이렇게 지속 가능성과 현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적정 기술은 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적정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적정 기술 개발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건 5가지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 사용 방법이 간단한가? 현지 환경을 고려했나? 지역의 삶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가? 친환경적인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시집갈 텐데 소 치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 나도 학교 안 다녔지만 양도 소도 잘 친다 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해요. 과연 학교를 지어준다고, 교재를 나눠준다고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장성은 요크 대표는 아프리카의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이용하여 솔라카우라는 것을 학교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태양광 충전대기인 솔라카우에 보조 배터리를 꽂아 충전을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충전된 보조 배터리를 집에 가져가는데 이 보조 배터리가 스마트폰 사용, 불 사용 등 가정에 보탬이 되는 전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일터가 아닌 학교로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솔라카우가 설치된 이후 탄자니아 지역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충전이 너무 빨리 되면 아이들이 잠시만 학교에 들렀다가 바로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고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서히 충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부모들이 며칠 동안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적정 충전 용량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이렇게 학교에 설치된 솔라카우는 아동들을 학교로 오게 했을 뿐 아니라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고요. 핸드폰 충전 심부름을 위해 도시의 충전소까지 4시간에서 6시간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어 아동들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류학자이자 민족학자인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과학 분야의 노력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올해 세계 과학의 날에 이 근본적인 목표를 재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제품을 설계해 볼까요?